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되어 있어, 그지?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 유한집합의 뭘 구하는 거야?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한다.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유한집합, 합집합,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A 합집합 B라고 하고 앞에 n 쓰면 이게 원소의 개수라는 뜻이고, 얘네들은 공식을 먼저 얘기하면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거에서 뭐 해주면 돼? A하고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A, 봐봐, 얘를 1, 2, 3이라고 해보자. 그럼 이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야? 3개지. 그지? 3개지. A의 원소의 개수 몇 개야? 2개지. B의 원소의 개수 몇 개야? 2개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야? 1개지. 그지? 왜냐면 얘가 2개, 얘가 2개 했을 때 이 새끼가 2번 중복돼. 근데 세는 거니까 한 번만 빼주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교집합 부분을 한 번 빼주면 된다. 만약에 교집합을 구하고 싶으면 넘어가고 넘어오면 되지. 그지? 그래서 이 공식 하나만 정확하게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거고, 보통 2개 말고 몇 개까지 나오냐면 3개까지 나올 거야. 그래서 3개가 되는 거는 A 합집합 B 합집합 C라고 하고,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C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원소의 개수. 그럼 얘도 봐봐. 얘를 A라는 집합,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 A라는 집합, B, C. 그럼 얘도 얘랑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 그치? 그럼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돼. A 교집합 B를 빼줘. 여기 지금 내가 한 번 뺐어. 흰색으로 칠해볼게. 한 번 뺀 거야. 자, 또 빼줘야 돼. 얘네 둘의 합집합하고 원소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네 둘하고 여기도 중복된 새끼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내가 여기를 한 번 더 빼준다고. 그치? 얘를 빼준 거야. B 교집합 C를. 그 다음에 한 번 더 뭐야? 이쪽하고 이쪽 하는 것도 빼줘야 되겠지. 그치? 얘도 빼줘야 될 거 아니야. A 교집합 C. 그치?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겨. 뭐가 생기냐면 여기서 한 번 빼주는 거 중복됐으니까 여기서 한 번 중복 빼고 여기서 빼줬는데 이 가운데 있는 새끼가 몇 번 빠지냐면 3번이나 빠져요. 그럼 쟤는 3번을 다 빼버리면 숫자를 쓸 때는 한 번은 다시 더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저 부분도 그럼 계속 빠지면 여기 구멍 뚫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 합집합은 이 부분 들어가는 거니까 얘를 뭐하다? 한 번은 더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게 2개짜리랑 3개짜리 정도로만 뭐가 나온다? 나온다. 이렇게 2개에 대한 합집합을 구하는 경우, 이렇게 3개에 대한 합집합을 구하는 경우만 나오고, 별거 없죠? 그지? 근데 거기 몇 개 외워놓으면 편한 게 여집합과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외워놓으면 편하다는 얘기지. 자, 원소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이러면 전체 집합에서 못 배우면 되냐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돼. 맞지? 그지? 그 다음에 이런 거 앞에서도 계속 했지만 A차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라는 건 A차 집합 B는 A의 원소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도 되고, 또는 A하고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만 빼도 된다. 그지? 이렇게만 해도 이거 꼭 기억하고 있으면 얘네들은 문제 풀 때 알아두면 훨씬 편리하다는 얘기야. 계속 얘기하면 문제 풀 때 알아둘 때 편리한 건 외우라는 얘기인 거지. 그 다음에 158페이지에 있는 필수예제 11번을 봅시다. 158페이지에 있는 실제 1번. 이제부터 내가 늘 말하지만 개념원리 책에서 이 새끼들 보니까 페이지 몇 개 안 나오지? 무조건 시험에 나오고 니네가 시험 문제에서 가장 까다롭게 나오는 일이고, 그래서 이따 뒤에 실력 체크나 이런 거 다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필수의 제 11번. 그럼 n이 얘는 그냥 공식대로 풀면 돼. 전체 집합이 몇 개래?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60개야.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37개.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몇 개? 40개. 그 다음에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게 몇 개래? 15개지. 그치? 그러면 그때 B 차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그럼 야 B 차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거면 두 가지 방법인데 B라는 거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거나 아니면 A 합집합 B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빼거나 이 방법 아니면 이 방법을 쓴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내가 뭘 구하면 되는 거야? 합집합 구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 그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여기 있네 봐봐. 이거 이게 무슨 뜻이냐?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뭐야? 이 새끼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보면 드모르간의 법칙이 뭐였냐면 이렇게 된 거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또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쪽 이렇게 하는 게 드모르간의 법칙인데 항상 우리는 분배 법칙도 그렇고 반대로 가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럼 반대로 가면 묶어내면 여집합 때문에 묶어내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뜻이지. 저게 좀 이해가 안 되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는 게 가장 좋다.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여기 지금 두 부분 집합 A랑 B가 있으니까 A, B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뜻하는 게 어디냐면 이 바깥을 얘기하는 거야. 맞지? 근데 전체 집합이 얼마래? 전체 집합이 60이래. 60개의 원소의 개수가. 그럼 이 바깥 부분이 15면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란 얘기야? 몇 개야? 얘가 60개고 얘가 15개라잖아. 합집합은 45개란 얘기잖아. 그치? 그 합집합 알고 뭐 하면 된다고? 얘 구하려면 합집합을 알고 B의 원소의 개수 알면 된다며. 이 새끼가 45개. A의 원소의 개수 A, 그치? 37개. 그러면 얘 얼마란 얘기야? 얼마? 8개. 그치? 굳이 교집합 안 구해도 되잖아. 만약에 교집합을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한테 공식 45 합집합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쓰면 되니까 얘네 둘 더하면 얼마냐? 77이니까 이 새끼 22란 얘기네. 그치? 22. 그러니까 여기로 만약 푼다면 얘가 40, 얘가 22니까 어차피 8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을 특히 이거잖아. 그치? 차집합에 대한 건 이런 경우나 요 경우 두 개 다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어떤 걸 쓸지 취사 선택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처선택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필수의 제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은 당연히 그냥 처음 공식 저걸 준 걸 활용해보라는 얘기인 거고. 그치? 12번 같은 경우에 이제 문장형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치? 필수의 제 12번 공식은 반드시 외워야 된다 라고 얘기했고. 그치? 자, 공식 뭐야? 합집합의 공식 A 합집합 B는 A 플러스 B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라 이건데 지금 필수의 60명의 학생이야. 그지? 60명의 학생이 있어. 60명. 자, 영어 수학 문제를 풀게 했더니 자, 영어를 내가 집합 A로 보자. 그지? 영어는 집합 A로 보고 수학이냐? 그지? 수학을 집합 B로 놓을 거야. 그지? 이렇게 놓을 거고. 그랬더니 자, 영어 문제를 맞힌 학생이 35명. 그럼 NA가 35명인 거고 NB는 수학 문제를 맞힌 애 몇 명이래? 28명이야. 자, 영어와 수학 문제를 모두 틀린 놈. 영어도 틀린 이거 맞춘 학생을 내가 집합 A, 맞춘 학생을 집합 B라고 할 거잖아. 그럼 둘 다 틀린 새끼는 뭐야?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A 합집합 B 전체 여집합해주면 되지. 둘 다 틀린 놈이잖아. 그럼 영어 수학 문제 모두 틀린 학생의 개수 오란 얘기지, 그치? 이렇게, 그치? 자, 그럼 다음을 구하라.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영어 수학 문제 중 영어와 수학 문제 중 뭐래? 적어도라는 말을 썼어. 적어도.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합집합이라는 얘기야. 그치? A 영어 또는 수학, 영어 수학 둘 다. 적어도 한 문제는 맞힌 학생. 그러면 둘의 뭘 구하라고? 합집합을 구하라는 얘기다. 그러면 A 합집합 B를 구할 건데, 야, 전체 집합이 60명인데 합집합에 여집합이 5명이면 합집합은 얼마란 얘기야? A 합집합 B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빼주면 될 거 아니야. 얼마야? 얘가 60이니까 5 뺐으니까 얘 55란 얘기지? 55. 1번은 55네. 2번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를 둘 다 맞힌 학생.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 둘 다 맞힌 학생이라는 건 영어도 맞추고 수학도 맞췄대잖아. 영어와 수학 둘 다 맞췄다 그러면 교집합을 물어보는 거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이거니까 A 교집합 B를 구하려면 A 합집합 B에서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마이너스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얘가 55 A만 하면 되지. 55 35 28 그래서 내가 구하는 A 교집합 B는 얘네 둘이 더하니까 63이냐? 그럼 8 나오겠네, 그치? 결론은 A 교집합 B는 얼마다? 8이 된다. 이렇게 구하면 되고 어렵지 않다. 그 다음에 3번 영어만 맞힌 놈. 그럼 영어만 맞힌 놈 그런 게 뭐야? 3번이 원소의 개수 B 차집합 A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영어만 영어만이구나. 그럼 A 차집합 B지, 그지? 내가 영어를 A라고 놨잖아. A 차집합 B를 구하라는 얘기네. A 차집합 B는 자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A의 원소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도 되고 또는 전체 합집합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도 된다 그랬지. 그치? 뭐 어떤 걸 해도 상관없잖아. 둘 다 구했으니까. 여기 35고 교집합 구했더니 몇 개였어? 8개잖아. 8개, 그치? 얼마? 27이지. 아니면 합집합 55에서 원소의 개수 28을 뺐으니까 그것도 27.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없어, 그치?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뒤에 필수 예제 13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발전이냐? 발전 13이라고 돼 있지? 별거 없어. 말만 잘 해석하면 되니까. 잘 봐봐. 발전 발전 13번. 전체 집합에서 전체 집합이 뭐야?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가 30개.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22개.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17개. 그때 이렇게 줘놓고 A 교집합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래. 최대값과 최소값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뭘 구하는 거냐면 최소값 구하는 거야. 알았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는 게 뭘 구하는 거라고?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이고 교집합의 최소값이라고 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뭐냐? 이거 어쨌든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공식이 뭐냐면 A 합집합 B에서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교집합을 구하고 싶으니까 그럼 교집합을 이렇게 넘겨 써보면 되잖아. 그지? 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똑같은 거야. A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 마이너스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되잖아. 그지? 얘가 지금 몇 개야? 22. 얘가 17.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이게 최소가 되려면
맞아? 최소가 되려면 앞에 있는 값은 고정돼 있잖아. 39로. 그럼 뒤에다가 뭘 빼주는 거야? 합집합을 빼주는 거지. 그럼 합집합이 최대가 될 때 전체 집합이 30인데 합집합이 최대가 될 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합집합이 그냥 전체 집합이랑 똑같을지 아닐 수도 있지만 똑같으면 제일 작은 값이 될 거니까 똑같은 경우로 보는 거야. 그지? 30.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 9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최소값은 9.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도 이렇게 풀면 되는데 최대값은 어떻게 될까? 건 이런 거지. 야, 교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문제에 그 교집합이라는 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 새끼를 내가 야구를 좋아하는 새끼라고 생각하고 이 새끼는 축구를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교집합이라는 건 야구하고 축구를 동시에 좋아하는 애들을 찾으라는 얘기잖아. 맞아? 그럼 그게 최대값이 되는 건 축구 좋아하는 새끼가 전부 야구 좋아하면 돼. 그치? 그럼 그게 최대값이잖아. 얘는 야구 좋아하고 얘는 축구 좋아하는데 그 중에 야구하고 축구 둘 다 좋아하는 새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최대가 되려면 축구 좋아하는 모든 인원이 다 야구를 좋아하면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지? 그러면 뭐야? 최대값은 17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최대값은 항상 어느 쪽이야 뭐야? 둘 중에 A나 B 중에 작은 쪽이 있는 애가 그쪽이 한쪽으로 다 포함돼 버리면 되는 거지. 그지? 포함되면 그때 최소값이 된다. 그래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더해주면 26이 되겠네. 이 정도까지가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라고 보면 되고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고 일단 문제를 좀 풀고 거기 어디냐? 374번부터 풀어봐야 돼. 알았어? 374번부터 86번까지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집중하고 설명해주고 실력 업도 좀 볼 수 있으면 볼 거야.